안녕하세요. 자연과 친하게 지내기 에브리벨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있는 이 뽕나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는 뽕나무가 두 그루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생긴 애들은 아니었는데 관상용으로 여기 카나다에서 많이 심어요. 일단 키가 너무 높게 자라지 않고 또 잎이 파랗고 특징이 가뭄이나 그러니까 물이 없거나 더위에도 잘 견디고 겨울도 잘 나고, 그래서 보통 앞마당에 이 나무를 많이 심죠. 근데 제가 오늘 우리 집 뽕나무를 보여드리려고 한 이유는요, 좀 이상한 일이 저희 집에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밖에 없어서 요거 올려드리는데,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나무가 저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떻게 됐냐면요, 죽었어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 저희가 죽어가지고 요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요 나무가 나온 거거든요. 그 2017년에 이 큰 나무가 있었으니까 한 2018년에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3, 4년 된 나무인데요. 나무가 이렇게 새롭게 나오면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단 쟤는 저렇게 축 처지는 애였는데 얘는 위로 이렇게 솟는 뽕나무가 됐고요. 되게 신기한 게 여기에서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뽕나무는 암나무가 있고 순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순나무는 열매를 못 맺죠. 이 영상은 2년 전 이 나무에서 첫 열매를 땄을 때 찍어 놓은 건데요. 2년 사이에 나무가 많이 굵어졌습니다. 잘라낸 원 밑둥에 옆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나온 가지여서 그걸 이제 똑바로 세워주려고 옆에 있는 무궁화 나무에 묶어서 똑바로 나무를 교정시켜 주었고요. 분명히 열매를 안 맺는 나무만 둘 가지고 있었는데 열매가 맺고 거기다가 제가 보지 못했던 흰 오디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부한 멀베리, 그러니까 뽕나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북미의 토종 뽕나무는 레드 멀베리라고 해요. 저희 집에 있는 뽕나무는 화이트 멀베리인데요. 열매 색 때문에 화이트 멀베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잎의 모양을 보고 알아낸 것입니다. 어릴 때 이렇게 하얀 오디를 맺는 멀베리도 해가 지나면서 까만 열매가 되기도 한다는군요. 그래서 잎의 모양을 보고 구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화이트 멀베리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실크 산업을 위해서 한 19세기쯤에 북미로 들어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화이트 멀베리는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크게 자라는 아이기 때문에 누에를 키우기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우는데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무난한 나무이기 때문에 많은 집에서 이렇게 관상용으로 키우는데요. 보통 집에서 키울 때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순나무를 많이 키웁니다. 이제 까만 열매가 떨어져서 집 주변을 또 지저분하게 하거나 또는 뭐 새나 다른 벌레들이 꼬이기 때문에 이제 열매 없는 것들을 선호하죠. 이 뽕나무도 다른 나무들과 마찬가지로 봄, 가을로 가지치기를 해주면 좋은데요. 저는 보통 봄에 겨울을 지나고 죽은 가지나 또 너무 엉켜진 가지를 쳐주고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이렇게 축 너무 늘어져서 좀 답답해 보이는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이런 가지들을 자르지 않으면 저희 이제 드라이브웨이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다른 데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좀 짤막하게 자르주는 편입니다. 블랙 멀베리의 수명은요, 한 몇백 년 된대요. 한 250년 정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화이트 멀베리는 수명이 좀 짧습니다. 70에서 80년이라고 하네요. 저는 이 새로 나온 화이트 멀베리가 이제 아직 어린데 재작년에 2019년이죠. 재작년에 열매가 맺히길래 아직 이렇게 얇은 가지에서 나오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작년에 가지치기를 짧게 해서 열매를 안 맺히게 했습니다. 이제 봄에 눈이 맺힌 자리를 다 잘라주면 열매가 맺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 기둥을 조금 키웠고요.
올해는 다시 이제 그 가지치기 했던 데서 새순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혔습니다. 오디 나무는 가지치기 후에 자란 새 가지에서 다음에 또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오디를 많이 열리게 하고 싶다면 열매를 딴 직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지치기 한 데서 다시 새순이 나오고 다음 해에는 그 새순에서 오디가 많이 열리겠죠. 오디는 채취한 후에 이렇게 보관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금방 상하기 때문에 마켓에서 사기는 좀 힘들고요. 집에서 이렇게 따신다면 바로 드시거나 뭐 잼, 청, 와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뭐 청을 만들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서 먹는 걸로 만족하고 있고요. 나무가 이제 더 커져서 많은 열매를 따야 된다고 하면 요 밑에다가 이것처럼 천이나 깨끗한 천이나 비닐을 깔고 나무를 흔들면은 열매를 쉽게 채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뽕잎 새순은 따서 나무를 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말린 꽃잎으로는 뽕잎차를 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뽕잎의 효능이 뭐 고혈압을 예방한다, 무슨 다이어트, 콜레스테롤 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뽕잎 차까지 해 먹어 보진 않았지만 뽕잎을 잘 말렸습니다. 피부와 두피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서요. 이거 저는 좀 잘 말려서 가루를 내서 비누나 아니면은 그 삶아서 머리 감는데 한번 사용해 볼까 하고 말려 놓은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뽕나무의 번식은요, 열매에서 나오는 씨에서부터 발화시켜서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성장 속도가 다른 나무 종류들에 비해서 빠른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번식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도 이렇게 다 지금 뽕나무가 이거는 이제 뿌리가 옆으로 번져서 나오는 건데요. 이 뽕열매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이걸 좀 캐다 드릴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확실히 저는 지금 이제 자신이 없어졌어요. 저렇게 나오는 애들이 이게 지금 암일까? 숯일까? 뭐 이런 걸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저거 캐다 드려도 되나? 이런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렇게 숯나무가 암나무로 변환된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저를 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한 거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도 앞뒷마당에 뽕나무 있으시면 한번 유심히 봐보시고요. 또 혹시 언제 스트레스 받아서 얘가 성이 전환돼서 열매 없던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